혹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후회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 어쩌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무거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곤 합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 60대 이후의 삶에서 과거의 그림자는 현재의 행복을 가리고 때로는 건강까지 위협하는 불청객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날의 치기 어린 실수, 안타까운 선택 혹은 못 쳐버린 기회들이 만들어낸 후회의 멍울은 생각보다 깊고 단단해서 떨쳐내려 애쓸수록 더욱 우리를 올가매는 듯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앨범 속 빛바랜 사진처럼 특정 기억들은 불쑥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깊은 한숨과 함께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과거의 시간에 갇혀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과 같아서 되돌릴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긋지긋한 후회의 사슬을 끊어내고 과거의 나 자신과 따뜻하게 화해하며 현재의 삶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어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늘의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강력한 열쇠. 그것은 바로 용서와 놓아줌입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그 찬란한 날들을 맞이할 준비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우리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지혜롭고 성숙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수많은 선택과 경험으로 채워집니다. 마치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는 등산객처럼 때로는 평탄한 길을 걷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파른 오르막과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속에는 기쁨과 성공의 순간도 있지만 아쉬움과 실수의 기억도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정들이 시간이 흘러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황혼기에 접어들면 문득문득 고개를 들고 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친정물처럼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말을 했을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그토록 소중했던 사람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워 하는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현재의 우리를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 묶어두려 합니다. 이러한 후회는 단순한 감정의 동요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아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진 후회는 밤마다 불면을 부르고 소화불량이나 두통, 가슴 답답함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심할 경우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증폭시켜 삶의 질을 천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후의 삶에서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좀먹는 독과 같습니다. 마치 풍성한 과수원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썩은 과일 하나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꾸리고 평생을 바쳤던 일터에서 물러나면서 맞이하게 된 새로운 시간들. 이 귀한 시간들을 과거의 후회로 채우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앞에 두고도 어두웠던 새벽녘의 기억만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후회의 감정에서 벗어나 과거의 나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현재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후회를 인정하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스러운 기억을 애써 외면하거나 잊으려 하거나 심지어는 합리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덮어둔다고 해서 상처가 저절로 아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골마 터져 더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고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지 않고 그래, 그때 나는 그런 실수를 했었지. 그때 내 판단은 분명 미숙했어. 그 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야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가장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듯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용한 공간에서 차분히 앉아 그때의 상황, 감정, 생각들을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상담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주었던 70대의 김 선생님은 오랫동안 그 실패의 기억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때 그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욕심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했어 하는 자책감에 시달렸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도 늘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지난날의 후회와 미안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당신도 그때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이제는 괜찮아요 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김 선생님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얻었고 정작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현재의 자신을 괴롭히는 족쇄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후회를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관점의 전환, 즉 재해석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단순히 씻을 수 없는 잘못이나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만 규정짓는 대신 그것을 값진 배움의 기회이자 성장의 발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에는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쓰라렸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묻힌 씨앗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의 실수와 실패 또한 새로운 지혜와 통찰을 싹 틔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자녀 양육에 있어 많은 아쉬움을 느꼈던 60대의 박 여사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늘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야 했는데 그때 아이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주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되고 따뜻하고 현명한 엄마가 되지 못했어 하는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도 그 미안함과 아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그녀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거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손주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면서 지난날의 아쉬움을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자녀 양육의 경험을 통해 얻었던 교훈들, 예를 들어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법, 칭찬과 격려의 중요성,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지혜 등을 손주 양육에 적용하면서 그녀는 과거의 실수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오히려 현재의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경험을 현재와 미래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때 후회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욱 현명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을까? 라는 자책적인 질문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 배움을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후회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스스로를 너그러이 이해하고 다독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라며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유독 엄격하고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 와 같은 혹독한 자기 비판은 후회의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 뿐 아니라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 역시 현재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았고 때로는 미숙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 애썼던 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가장 가까운 친구가 힘들어할 때 그의 등을 토닥이며 네 잘못이 아니야,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듯 과거의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때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쉽지 않았을 거야. 이미 지나간 일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자.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네가 있는 거니까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70대 초반의 이 선생님은 젊은 시절 성격이 불같고 직설적이어서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의 마음속에 가시처럼 남아 죄책감과 후회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과거의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성격 파탄자나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는 대신 감정 표현에 서툴렀고 때로는 미숙했던 젊은 날의 나로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다정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이려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과거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 얽매여 자신을 끝없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신을 좀 더 너그럽게 이해하며 오늘의 나를 더욱 아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는 현재라는 선물에 온전히 집중하고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과 같고 미래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상자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확실한 시간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혀 현재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정원 한가운데서 잡초만 바라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변의 아주 작은 것들에서부터 기쁨과 의미를 찾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아침 햇살, 갓 내린 커피의 향긋한 내음, 창가에 핀 작은 화분의 생명력, 길가에 핀 이른 물을 들꽃 한 송이, 살아나는 가족이나 친구의 다정한 목소리,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갑작스러운 무력감과 함께 과거 직장 생활에서의 아쉬움과 성취하지 못한 목표들에 대한 후회에 빠져 지내던 60대 후반의 최 사장님은 친구의 권유로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어 막막했지만 억지로라도 3가지씩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창 밖으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소한 것부터 시작한 감사일기는 점차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자 과거의 후회는 점차 희미해지고 현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현재의 빛을 보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5번째 열쇠는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인생의 특정 단계가 끝나거나 사회적 역할이 변했다고 해서 삶의 의미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또 다른 풍요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 퇴직한 70대의 김교장 선생님은 처음 몇 달간은 극심한 허전함과 상실감에 힘들어했습니다. 매일 아침 울리던 알람 소리도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도 없는 적막한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평소 관심 있었던 서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점차 서예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먹을 갈고 화선지에 한자 한자 써내려갈 때마다 마음의 평화를 느꼈을 뿐 아니라 비슷한 연배와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작품으로 작은 전시회를 여는 꿈을 꾸고 있으며 때로는 동네 아이들에게 서예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봉사활동, 새로운 취미생활 배우기, 악기, 그림, 외국어 등 젊은 세대와의 교류, 여행, 혹은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작은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설레게 하고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를 제공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와 열정은 과거의 후회를 잊게 만들고 현재의 삶에 생기와 의미를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나무가 봄에 새로운 잎을 틔우듯 우리 삶에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놓아줌의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 아쉬움, 상처, 미련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꽉 움켜쥐고 있을수록 더욱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짓누릅니다. 때로는 그저 놓아주는 것, 흘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치유책이자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를 부정하거나 잊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현재의 우리를 만든 소중한 역사의 일부입니다. 다만 그것이 더 이상 현재의 나를 지배하거나 미래의 나를 구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에 나뭇잎을 띄워 보내듯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후회들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십시오. 명상이나 심호흡, 요가, 혹은 조용한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이러한 놓아줌의 과정을 돕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비움의 실천 역시 마음의 짐을 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가벼움과 자유, 그리고 평온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단 하나의 후회도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아쉬움과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회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현재의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값진 교훈을 배우고 성장하며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용서란 때로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과거의 좁새로부터 해방시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과거의 무거운 짐을 용감하게 내려놓고 당신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날들을 새롭게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며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만들어갈 모든 날들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